자, 이번엔 나라박 소식 하나 준비했는데요. 미국 대선판, 엉뚱한 일로 지금 굉장히 생각하지 못한 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민주당 경선구도 흔드는 나쁜 손, 바로 이 손입니다. 이 손, 좀 보시죠.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의 손을 말합니다. 유력 대선 주자 조 바이든, 여성들의 과도한 신체 접촉이 논란입니다. 보시면 여기 작은 사진 보세요. 이 사진 보시면 누가 봐도 본인의 배우자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이 손동작을 하려면.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 옆에 계신 다른 장관의 부인인데 뒤에 가서 저렇게 손을 짚고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고 이런 모습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기사 저서가 자세히 보면요. 경쟁자들의 호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출사표를 만지작거린다. 새로운 피 원하는 여론에 어긋나는 구식 이미지 극복이 과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렇습니다. 저렇게 손을 짚고 저렇게 또 뭘 갖다 대요. 오. 그리고 항상 보면요. 어떤 여성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 조금 이렇게 접촉 수위가 높습니다. 조금. 그런데 저게 뒤늦게 미국에서 꽤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마를 갖다 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Joe Biden put his hands on my shoulders, get up very close to me from behind, lean in, smell my hair, and then plant a slow kiss. I was actually more offended by his statement than what he did because I feel like that is A, not accepting any responsibility. B, we all know that he does that. 네, 저런 일이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었지만 지금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표님. 예. 왜 저런 행동을 할까요? 뭐 습관일 수도 있는데, 예. 예, 좀 과도해 보이는데요. 좀 과도하죠. 예. 뭐 옛날에는 뭐 통용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미투라든지 이런 수준이 그 성에 대한 거리에 대한 예. 그런 기준치가 높아졌는데 예. 굉장히 좀 과도했는데 조 바이든이 문제는 민주당의 자기 선거에서 유력 주자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신나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유력 재선의 경쟁자인데. 정신어죠. 그래서 어제 조롱하는 조 바이든 잘 있냐고 조롱하는 트위터도 날렸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성 문제에 관해서 더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게 좀 아이러니죠. 거기도 만만치 않은 논란이 만만치 않은데 있는데 지금. 거기는 뭐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충격은 받은 건 없는데 예. 조 바이든은 저렇게 화면으로 계속 이어서 보니까 예. 제가 봐도 뭐 냄새도 맡고 껴안고 조금 지나친 그러니까 코를 들이대고 이렇게 하는 표정, 저 지수는 네. 뭐지요? 저는 도대체? 애완견이 주인한테 안겼을 때 냄새 맡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 받을 정도로 냄새도 맡고 좀 근데 머리카락으로 저런 쓰다듬고, 예. 거를 글쎄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지 당하신 여성분은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굉장히 같아요. 불쾌했는데 여태까지 얘기 안 하다가 지금 본물처럼 한꺼번에 지금 터져 나온 거 나도 아니냐.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대선 가도에 큰 영향이고 아마 물러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 민주당 경선 대선판을 흔드는 변수로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어떤 도로나 뭐 댐이나 어떤 이런 건설 공사를 할 때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그리고 타당한 것이냐를 따져보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문턱 낮춘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지역개발길 넓어진다. 예타 제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뭐 공개가 됐습니다. 비수도권 사업 균형 발전 가중치. 그러니까 경제성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어떤 건설 사업 하기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수도권은 균형 빼고 경제성에 중점을 둔다. 최종 결정 권한은 KDI에서 기재부로 옮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선심 재정 방지하는 장치인데 이거 무력화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변홍범 변호사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실까? 이거 뭐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어 보여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예. 것이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예. 것을 막기 위해서 경제적 효용성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효용고 편익을 가질 수 있느냐,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는 절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적 타당성을 면제한다라는 것은 일단 지역에다가 세금이 풀고 막대한 토목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지역민들은 좋아하겠죠. 수용비가 풀리고 하니까. 하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에는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또 이제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과거의 방법이었죠. 일단 이런 식으로 토목공사를 일으키면은 어떤 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돈이 풀리고 경제가 살아나는 점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예전 방식이기 때문에 요즘엔 하지 않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예비적 타당성을 면제함으로 인해서 지역 여론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제 건축에 대해서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새 역사입니다. 정장을 입은 한 흑인 여성이 주목을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번에 미국 시카고 시장에 당선된 로리 라이트풋인데요.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주목을 들어 올린 모습입니다. 라이트풋은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의 성소수자인데요. 오는 5월에 취임하게 될 라이트풋에 대해 미 언론들은 흑인, 여성, 성소수자라는 흔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수식어를 한 번에 달았다며 라이트풋의 시장 당선은 미 정치 역사의 큰 상징으로 남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둘레길입니다. 관광객들이 통일전망대에서 전방 지역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DMZ 평화둘레길 개설 예정 지역을 보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이달 말부터 비무장지대 내부를 걸을 수 있는 평화둘레길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둘레길은 정전협정 이후 처음 민간에 개방되는 건데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 참가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산불입니다. 밭두렁 한가운데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제 부산광역시의 운봉산 산불의 첫 화재 장면을 찍어둔 사진인데요. 경작지에서 시작된 불로 추정되는 이 불은 20만 제곱미터 정도의 해운대 백사장 3개 넓이의 숲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나서 1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소방당국과 특별사법경찰은 누군가 실수로 불을 냈을 경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큰 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